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은 선교 대국입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즘 한국교회 세계 선교가 위축되고 있는데요.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팬데믹 시대 속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 백석대학교 장훈태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덕원 기자입니다. 이 팬데믹으로 한국교회 선교계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. 어느 정도인가요?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선교가 상당한 위험에 와 있지 않나, 또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럴 때일수록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더 진력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보면 예배 위기가 있고, 또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 있는 것보다도 이미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서 선교 현장성이 미진하고 사역이 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, 또 기후의 문제, 또 식량에 대한 문제, 빈곤에 대한 문제까지도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, 더 나아가서 난민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런 문제가 이제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,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선교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선교계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비대면 방식이 이제 많아지면서 선교계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, 그것을 개선하는 방식은 선교에 대한 책임의식, 윤리의식,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겠죠. 그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질적 우수성을 위해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고, 또 선교적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비대면 시대에 보여줘야 되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선교적 삶을, 또 문화적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복음은 자연적으로 전파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선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, 오히려 비대면이 한편으로 보면 대면 때보다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팬데믹 시대의 선교계의 어떤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이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선교계에 진행되어 왔던 전통적인 선교, 또 이런 것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, 한 번 더 뜀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이 팬데믹 기간에 선교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기회에 이제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뛰어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지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이 팬데믹 이후에 선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물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. 그렇죠. 특별히 한국교회 선교계가 이러한 대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변화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? 이제 선교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성찰과 통찰, 또 과거에 대한 지나온 것들에 대한 것을 새롭게 보고, 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개토화된 현상, 이것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던 선교 역사의 흐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바꾸는 기회를 삼으려고 선교사와 신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변화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그 과제를 가져올 것이고, 그 과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교수님 이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? 1998년도에 정부 프로젝트를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. 그리고 99년도에 이집트와 수단을 향해서 갔고,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
그러면서 또 선교 인류학이라든지 종교 인류학 이런 부분을 하게 됐고, 또 이들에게 이제 신학이 아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.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들 60에서 70%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한테 참된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제 사명이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그 근간인 신학의 학문이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적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. 예,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속 교단이시잖아요.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. 예. 선교사를 꿈꾸는 많은 예비 선교사들에게 선교학 전문가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. 저는 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,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. 그 소명이 무엇이냐,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,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로드맵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사역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, 선교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가고, 두 번째는 이제 기본을 잘해라.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기본이 뭐냐? 신앙생활의 기본, 예배와 찬양과 기도,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, 이것을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는 현지에서 사는 것이다. 무조건 살아야 된다. 부부가 같이 가야 되고 자녀가 함께 있어야 된다. 그렇게 된다면 사역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또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